안녕하세요. 의미 치료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저희 일부 시작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브가 부릅니다. 해야. 오늘 의미치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의미치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의미치료는 고난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중심으로 한 치료 방법이에요. 이 치료는 인간의 행동, 또 감정, 사고 등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의미 치료를 영어로 하면 로고 테라피인데 여기에서 로고는 의미를 뜻해요. 어떤 의미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 치료는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치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고난이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의미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의미치료는 현실적인 상황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지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을 과제로 두고 있어요. 의미치료는 세 번째 정신치료 학파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이론은 1940년대에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정신치료의 학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심리학 학파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해서,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을 향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는 인간은 권력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세 번째 학파예요. 세 번째 학파에 빅터 프랭클이 성립한 이론인데,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사학자들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인생이 어느 정도 그의 이론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프랭클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이론을 처음으로 성립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한다면 세 번째 심리학 학파의 시각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감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 아이들이 부릅니다.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의미치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게요.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인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 의미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의미치료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1940년대 후반에 빅터 프랭클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생을 했고 비엔나 대학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초기에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의미치료는 빅터 프랭클의 경험과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적 의미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시작을 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어요. 그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말할 자유도 먹을 자유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빅터 프랭클의 경험처럼 강제 수용소와 같은 고난,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의 의미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강제 수용소의 경험은 인간에게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그것이 최악으로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의미는 있다는 거죠. 또 빅터 프랭클 자신의 인생과 모든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모두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구원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누드. 그래서 다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3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오래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흥미 있는 일을 일찍 경험하고 접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나의 적성과 맞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취나 달성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서 별다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어떤 창조를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진리, 사랑, 자연, 또 문화, 아름다움, 예술 이런 등등의 다양한 가치를 경험을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또는 그 가치가 반영된 행동을 할 때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장의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은 성장의 길로 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 인간관계, 이 관계의 가치를 둔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경험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을 겪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련의 의미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잖아요. 만약에 연인과 헤어졌거나 또는 학생이라면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성적을 또는 그 목표를 성취해내지 못했을 때 시련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수능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위기와 충격, 공포, 불안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겨낼까, 또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노래 좀 듣고 올까요? 달샤벳이 부릅니다. 슈파 두파 디바. 네, 그럼 계속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 자신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나, 또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됐나,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X축으로 하고 세로를 Y축으로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기간, 그래서 어떤 연도를 쓴다거나 내가 몇 학년 때 또는 몇 살 때 해서 기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고, Y축은 내 감정의 상태, 그래서 가운데를 0으로 놓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의 감정 상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의 감정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선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그래프의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간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해서 쓰셔도 좋고, 또는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시간으로 적어도 좋고, 적는 거는 이제 자유예요.